추운 밤에 지하철역에서 외투가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쇼핑카트에 있는 물건값을 낼 만한 충분한 돈이 없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세계 곳곳에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생계를 꾸리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나눌 만큼 여유가 있진 않지만 이런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도울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여동생과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명절에 관한 특집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많은 노숙자들이 따뜻한 한 끼를 위해 푸드뱅크와 무료 급식소에 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 이야기를 보도하는 리포터에 의하면 명절 기간 동안 항상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지만 1년 중 나머지 기간에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지만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내 은행 계좌도 바닥에 보이는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쉼터와 기부센터들이 헌옷을 기부받고 있는 것을 보았죠. 옷장을 정리하고 더 이상 입지 않는 물건들을 없애기에 정말 좋은 기회였죠. 저는 옷장에서 몇 년 동안 입지 않았던 블라우스, 청바지 그리고 원피스를 발견했습니다. 거의 새 옷이었어요. 구글에서 도시 곳곳에 있는 기부함의 지도를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1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이더군요. 또한 정장을 기부받는 단체들도 있었는데 제기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지만 새 옷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거였죠. 여러분도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옷을 기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배가 고픈 것이 아마도 가장 견디기 힘든 일 중 하나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매일 3끼를 먹습니다. 굶게 되는 일은 상상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죠. 저는 어느 날 저녁 폐점 시간 무렵에 식당에서 남편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많은 음식을 쓰레기로 가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음식 한 봉지가 아니라 빵, 고기, 치즈 등으로 가득 찬 5개의 커다란 비닐봉지였습니다. 그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거리에 그렇게 많은데 왜 그냥 다 버리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온라인에서 몇 개의 어플을 발견했는데 이 어플은 하루 지난 음식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식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당이 그날 영업을 마친 후에 가지러 갈 수 있어요. 근처에 있는 식당을 하나 골라서 빈 가방을 몇 개 가지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개점 시간 동안 파는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지불했고 제 가방은 하루가 지났지만 먹어도 괜찮은 음식으로 가득 찼어요. 친구와 저는 시내를 돌아다니며 거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어요. 그들은 아주 고마워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음식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뻔했으니까요. 밤에 식당에서 음식을 직접 구입할 시간이 없다면 누군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돕는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식당에 가는데 누군가 식당 밖에 앉아 구걸하는 걸 보게 되면 돈이 약간 있으니 따뜻한 식사를 사주고 싶다고 말하세요. 만약 괜찮다면 함께 식당에 가서 무언가를 주문해 주세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옷과 음식이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명백한 문제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노숙 여성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달 필요한 기본적인 제품을 살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밤 여자친구들과 함께 모여 작은 가방에 여성용품, 책, 그리고 다른 작은 물건들을 넣어 포장했습니다. 1000원샵 같은 곳에 이런 물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금씩 부담해서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괜찮다면 이런 꾸러미를 거리에 있는 여성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런 종류의 기부를 받는 쉼터를 찾아볼 수도 있죠. 빈곤 여성을 위한 건강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노숙 여성에게 계획되지 않은 임신율은 더 높지만 적절한 산전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또한 출산 중의 합병증이 더 흔하다는 뜻이죠. 이런 여성들이 건강 클리닉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을 도울 전문가들을 돕도록 여러분이 돈을 기부할 수 있는 몇몇 공공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도울 수 있는 방법들도 훌륭하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길거리에서 돈을 구걸하는 사람을 그냥 못 본 척하지 않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이 투명인간인 것처럼 사람들이 지나치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비록 줄 돈이 없더라도 잠시 이런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가요? 그들과 이야기해보세요.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단지 몇 분만이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뿐입니다. 누가 알아요? 여러분은 뭔가 배우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거나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을 길에서 우연히 지나치게 된다면 1600에 9582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위기 대응 콜 1600에 9582. 9582는 서울시 노숙자를 위한 희망 지원 센터입니다. 물론 응급 상황의 경우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만약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도움을 줄 사람이 올 때까지만 주변에 머물러 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쉬운 방법은 기부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 생일 선물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두 포기한다는 의미거든요. 하지만 잠시 생각을 해보니 제가 필요한 모든 물건이 이미 다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제 27번째 생일에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제게 생일 선물을 사주는 것을 미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신 저는 자선단체를 선택해서 제 선물에 쓸 돈을 그 단체에 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건 정말 쉽게 기부하는 방법이고 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죠. 가끔 돈을 기부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면 그 비용을 매달 예산에 포함시켜 보세요. 제 동생이 하는 방법인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날 때를 대비해서 항상 잔돈을 좀 가지고 다녀요. 비록 500원 또는 1000원일지라도 만약 집세를 내거나 식료품 비용에 쓰는 것처럼 따로 모아둔다면 매달 조금씩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돈을 더 지출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단지 작은 것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끔 조금씩 돕는다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거나 도움이 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게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겠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댓글에서 말해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과 동참하도록 해보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